네, 감사합니다. 거기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 기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종고 실패 그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지난 11월 24일 날 이제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휴전이 시작됐는데 더 지금 휴전하는 방안을 그 카타르하고 이집트하고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협의 중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뭐 하마스의 이 군사력을 뿌리를 뽑고 또 가자 통치에 대한 그 리더십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작전을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외신들의 관측은 휴전이 길어질수록 전쟁을 계속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아마 그런 진단이 나오고 지금 계속 이제 휴전을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달 7일 날 우리가 이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기습을 했고 1200명이 맨 처음 1400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IDF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1200명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잔인하다는 표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신 분석 기사에 의하면 이제 그렇죠. 그 어린애들을 이제 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산부를 이제 참 배를 가르고 말이죠. 그 노인들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뭐 그런 아주 잔인하게 사실은 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막 보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됐고 240명이 이제 인질로 잡혀갔죠.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근로자들 해외 근로자들 뭐 태국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무참히 이제 학살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가자에 대한 공습을 시작을 했죠. 지금까지 한 14,000을 했다 그러는군요. 상상할 수 없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갔고요. 굉장히 그 제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함부로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가자의 사망자가 15,000명, 가자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어린이가 6,150명, 여성이 4,000명. 전쟁은 약자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24일 날 휴전, 4일간의 휴전이 됐고 2일 추가가 됐고 지금 다시 이제 연장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질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수용하고 있는 제수들과 맞교환하는 이런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기시죠.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제가 이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989년 11월 달이죠. 그때가 우리가 그 독일의 그 뭡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그때 사실은 이제 많은 서구의 지식인들은 이제 안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 아무랬던 냉전은 끝났고 이념 분열 종식되고 뭐 더 이상 전쟁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 다시 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근대 전쟁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전쟁을 실전을 다 치러본 경우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굉장히 현대 전쟁력에 뛰어난 그 통찰을 준 사람이죠. 전쟁을 세 가지 성격을 봤는데요. 하나는 전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증오로 수반하는 폭력이다. 그리고 전쟁은 우연히 또 발생할 수 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전쟁은 정치에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고 정치의 그 자체이고 정치의 연장이다. 그래서 정치를 얘기하지 않고는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클라우제비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바로 그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전쟁을 해보니까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달성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또 현실인 그런 상황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
클라우즈위치 한참 전에 사실은 뭐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나 전쟁이 안 되고 전쟁 번진 상황이 있을 겁니다만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잘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부당한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내가 공격할 수 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의하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다는데요. 하나는 전쟁은 반드시 군주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국민이고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국가 공권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대행위, 부당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전쟁 수행자들의 올바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악하게 보복한다든지 야만스럽게 반격한다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전쟁을 치르되 전쟁의 수행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어져서 유엔 헌장에 다 나와 있고요. 국제인도법에도 나와 있어요. 유엔 헌장에는 원천적으로 무력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개별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지 안보리가 군사 조치를 결정했을 때 이때는 전쟁이 가능하고요. 하더라도 국제인도법상에 이런 이 제네바 협약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장면이에요. 왈저라는 사람이 있으나 마이크로 왈저. 이 사람은 그 미국의 디센트지의 편집인인데요. 좌파입니다, 좌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계 계통의 좌파인데 미국은 좌파가 두 좌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혐오하는 좌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좋아하는 좌파가 있습니다. 이 왈처는 미국을 좋아하는 좌파입니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003년에 평가한 거예요. 지금 것이 2003년에 나온 건데요. 정의로운 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인접해서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팔레스타인에 벌이는 전쟁, 이건 정의롭다고. 자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은 오케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맞서 가지고 이스라엘이 방위적 목적에 전쟁하는 거, 그리고 전쟁이 아주 전쟁 징후가 임박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거 오케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점령군이나 군사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그거 좋다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라든지 지금 하마스 또 이슬람 지하드라는 공격단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단에서 공격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부정의한 것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파괴하거나 전복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은 그건 부당한 공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큰 이스라엘, 가자나 서한 지고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는 이런 전쟁은 안 된다는 게 부정의한 전쟁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테러하는 거, 또 이스라엘이 가자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의 아파트를 폭격하는 거, 이거 부정의하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 주권에서 유대인 정착존을 건설하는 거, 이거 부당하다. 종교전쟁, 정복전쟁, 또 위협이 현존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미래 위협을 제기하기 위한 예방전쟁, 이거는 다 부정의하다. 이렇게 이제 왈저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한번 전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10월 7일 공격은 이스라엘 건국 75년에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된 이게 최악의 학살입니다. 하마스군 1,500명이 말이죠. 여러분 전면적으로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 작전명이 알-아크사의 홍수. 지금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 이슬람의 성지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 지금 이제 그 이슬람은 거기서 이슬람은 그 이슬람의 창설한 무하마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출생을 했다. 그래서 성지로 하고 있고, 또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저 아들을 하나님에 바치는 그런 곳이고 굉장히 또 성지로 보고 있고, 이제 그래서 늘 이제 그 알-아크사 그걸 두고서 분란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과 분란이 이제 항상 시작되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
이스라엘의 경찰이 그 진입을 합니다. 그 이제 작전명을 이제 그렇게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비정규전이죠. 비정규전이고 또 비대칭전. 비대칭전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의 강점을 피하고 나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전쟁 수단이죠. 그렇게 해서 비대칭전을 했고 하이브리전, 사이버전도 하고 뭐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명을 살해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이고요. 안식일 날인데 아침 10시 30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접경 지역을 30여 곳을 이제 이렇게 침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부츠 또 나할 오즈 등 그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군 전초 기준을 유린해. 이 전초 기지에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 관측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병기를 든 전투병보다는 관측병들이 많고요. 그 관측병들은 여성 관측병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군복도 안 입은 상태에서 살해를 당하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졌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삼중으로 된 스마트 장벽을 돌파합니다. 이 스마트 장벽은 2021년에 1조 3천억을 들어가지고 완성한 건데요. 높이가 6m고 길이가 65km니까 가자 지역을 다 이렇게 뺑돌아 다 한 겁니다. 65km를. 땅으로도 어떤 경우는 한 100m까지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땅굴 센서를 달아가지고 아주 철통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불도저라든지 동력 패러글라이드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이쪽 지금 지중해 쪽에 해안 쪽으로도 지금 들어옵니다. 아시도트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그쪽 해변으로 들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장비에 보면은 통신 탄과 감시탑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드론 한 150여 대가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 카메라가 또 그 장벽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총격으로 파괴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언돔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로켓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번에 한 76% 정도, 76%, 8% 정도의 요격률을 보였습니다. 그게 10월 7일 당일날 한 4시간 만인가요? 4시간 만에 3,000발이 집중적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2%는 가자 지역에 떨어졌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건 88%입니까? 그게 이제 한 2,600여 발이 이스라엘 쪽으로 왔고 그 중에서 굉장히 그 도시를 향하는 한 900여 발을 집중적으로 요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머지 이제 한 640발 정도를 놓쳐가지고 이제 피해가 컸죠. 네, 다음 넘겨주시죠. 결국 그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장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책임을 자인하고요. 보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보복 전쟁은 그 철의 장검들이라 그래서 The Swords of Iron이라는 작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일 날 그 이스라엘 방위군의 참모총장인 헤르지 할레비 중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은 적정지 보호에 실패했다. 우리는 이번 실패를 배우고 조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날 신베트라고 이제 신베트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국내 보안정보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아랍권, 팔레스타인의 테러라든지 정부 전복 이런 것들을 방첩 기능을 하고요. 즉 팔레스타인 점령계를 책임지는 이제 정보기관입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많이 국정원은 기능을 못합니다만은 이 신베트의 국장 로넨 바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련의 액션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충분한 경고를 발신 못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unable이라고 un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unable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 할 수도 있고요. 못했을 때 하여튼 unable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싸울 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군사정보국의 이제 아하론 할리바 소장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경고에 실패했다. 깊고 포괄적인 조사가 따를 거다. 그러나 지금은 보복해서 이길 때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전쟁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마스의 군사력을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자에 대한 하마스의 리더십, 하마스의 통치력을 뿌리 뽑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들의 목적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쟁이 아니고 이제 신베 때 전쟁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베 때는 그 닐리라는 부서를 바로 신설을 합니다. 이 닐리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서 그 1200명을 죽인 그 대원 1500명을 제거하는 게 이 부서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입니다. 이미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을 그 드론으로 폭살을 시켰고요. 한 100여 명을 체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신베 때 닐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이스라엘은 그런 이 역사가 있습니다. 1972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그 미넨 올림픽 때 독일의 이스라엘의 코치와 선수 11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11명을 죽인 검은 6월단, 아랍의 검은 6월단의 멤버 22명을 20년을 추적해서 다 죽입니다. 그 사람들. 20년을 추적했어요. 또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아이히만인가요? 그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 아이히만 이거 뭐 남미로 다 돌아다니 15년을 추적해서 결국 잡아와서 교수형을 시키죠. 이만큼 이스라엘은 저는 이 닐리의 보복이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고 오래 지속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제가 사진은 첫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 어수룩합니다만은 첫 장이 뭐냐면 이 맨 위에 왼쪽 사람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IDF의 참모총장 할레비 중장입니다. 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신베 때 로넨 바르 국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가자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군과 정보기관장이 이렇게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분이 이 IDF의 이제 군사정보기관장입니다. 이 사람이. 아하론 할리바 소장이죠. 제일 왼쪽에 양복 입는 사람이 모사드의 디바르 바르니아 국장입니다. 이 모사드는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지를 구출한다든지 또 지금 뭐죠? 그 사우디와라든지 그 중동 우호 국가의 협력을 구하러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숙적인 이란 그리고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적성 국가와는 이제 견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카타르하고 이집트를 오가면서 인질 석방을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런데 잠깐 사진 한번 다시 좀 보실까? 백에서. 그런데 이 세 사람, 제가 네 명을 아까 했을 이 네 명들이 말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 군정보기관장인 이 마이크 든 사람은 나 이 IDF 참모총장 다 같은 이 사람도 IDF 참모총 다 이 군정보기관장을 거친 사람이고요. 이 신베테 국장이나 모사드 국장도 다 IDF에서 이 정찰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사실은 하나의 안보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나이도 젊습니다, 다들. 네. 자, 지금 이제 본론인데 이스라엘은 그럼 왜 정보 실패를 했나 이런 겁니다. 정보 실패라는 것은 사실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정부나 군대가 상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기결되는 상태라고 아브라함 앤 술스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사전 워닝 없이 공격을 받고 군대가 기습 점령될 때 정보 실패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아주 저명하고 정확한 그 균형 있는 보도라는 악시오스의 보도를 통해서 제가 찾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전 이 악시오스 보도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보기관이 공격 전날 밤 하마스의 변칙 활동을 탐지했다는 거예요. IDF 참모총장, 군정보기관장, 신베트 국장이 협의한 결과 협의했다는 겁니다. 탐지했고 협의했다는 겁니다. 협의 결과 훈련인지 공격 준비인지 판단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해서 위기경보 하이 얼러트는 발령하지 않고
일단 신베트 특공대를 다음날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총리 보고는 안 했다. 이렇게 악시오스에 보도가 났어요. 전 이걸 굉장히 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가를 아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번 넘기시죠. 제가 그 막강한 이스라엘의 군과 그 최고의 정보기관의 잘했고 못했고를 사실 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보니까 더 글로브스라는 잡지에 아미 아일론 전 신베트 국장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이 사람 정도면 평가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신베트의 국장이니까요. 평생 팔레스타인을 쳐다보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사람의 노정치인. 지금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크네셋이라고요. 국회의원도 했고요. 노동당에. 그래서 이 사람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실패가 맞다. 정치적인 상정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컨셉션이 붕괴됐다는 어떤 컨셉션이냐면은 이스라엘 그를 이렇게 가자 지역, 서안 지역 뭐 이렇게 분리하고 그리고 하마스는 뭐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정치적 컨셉션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베트의 국장들이 그동안에 나타냐후의 하마스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했답니다. 위험성도 경고를 많이 했대요. 이런 겁니다. 나타냐후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하마스와의 그 협상 합의 시도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 신베트 국장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행위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보인다. 이스라엘이 약하게 보이면은 하마스는 이렇게 오판한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반격할 결심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베트 국장들은 쭉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마스에 대한 그 콘셉트가 잘못됐고 하마스에 대한 이해 결핍이 오늘 이런 이걸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하마스는 가자 통치를 계속 원하고 있고 하마스는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기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그런 리스크를 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컨셉트가 제일 문제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미 아일론 전 신베트 국장이 볼 때는 하마스는 근본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고 인간 동물이다라는 그런 것을 망각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군을 무너졌고요. 군과 정보기관은 위기관리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개별 시나리오는 다 알았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공격이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는 다 알았고 워닝이 왔지만 큰 그림을 못 갖고 그날 10월 7일 새벽 6시 30분이라는 타이밍을 몰랐다는 거죠. 그거는 휴민트가 깊게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휴민트는 이제 자기들의 이제 하마스 내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도와주는 사람을 깊숙이 넣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있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 휴민트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기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정보 당국도 휴민트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뭐 외신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정보기관장이 네타냐후한테 사전에 그걸 경고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타냐후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은 이 휴민트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죠. 기만이 항상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긴트인데요. 이제 신호정보, 이제 결국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이스라엘의 8200인가요? 그 신호정보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신호정보 판단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결국 그 수많은 정보가 왔고 도저히 분간하지 못했고 이것이 시그널인지 노이즈인지 분간이 어려웠고요. 결국은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마스가 아주 비밀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 전자 신호를 발생하지 않고 기습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상으로도 그 이란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밀을 유지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아미 아일론은 결국은 군사 조직은 해체가 가능하고 정치적 리더십은 제거가 가능하지만 수백만 명이 뿌려둔 이념은 군사력만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조금 이제 또 하나 포린 폴리시가 이제 하마스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을 얘기한 건데요. 뭐 여기는 이제 정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만 그리고 이 유독
정복성의 정치,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우선 이제 보시면은 이 사람들도 보면은 탐지에 많은 조각들을 확보했다고 지금 보고 있죠. 수주 전에 이미. 그리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정부와 정보기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정부의 통합을 방해했고, 경고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악시오스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리한테 보고 안 갔다 그랬죠. 그런 겁니다.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정보기관과의 정치와의 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사합니다. 하마스는 가자 통치를 원했고 네타냐후는 분리 지배에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잔디깎기 정책이 나오는데, 잔디깎기 정책. 이거 이제 모잉 더 그레스라는 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잡초가 나오면 우리 위에 깎잖습니까? 그걸로 끝내는데, 이제 그렇게 네타냐후는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뿌리 근절이 필요한데 잔디깎기로 이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적 우월감이 있고, 탈영웅적 전쟁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포스트 히로익 워페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병사가 직접 가서 하면은 병사들이 이제 뭐 인명살상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이 병사의 목숨을 줄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런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뭐 공중에서 폭격을 한다든지 뭐 드론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인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가자에 대해서는 무인 시스템을 맡겨놓고 서한 지구로 군사 자원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 포린 폴리시는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은 정치와,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국가기관, 정보기관 간의 깊은 표류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의 구구 연립 정권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정보기관장과 그 군비 확장을 놓고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제 정부의 과도한 군비 확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좌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좌파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사드가 이제 여러분 올 4월 달인가요? 미국의 그 합참 기밀 문서가 이제 이렇게 유출이 됐을 때 모사드가 반정부 시위에 선동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모사드가 반정부 시위에 개입하는 루머가 생기고 말이죠. 신베트가 정착 및 극단주의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말이죠. 이 정착 및 극단주의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신베트가 굉장히 우려했던 바입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구 연정 시오니즘인데요. 이 사람들은 반아랍 일변도입니다. 지금 네타냐후도 우파지만은 그동안 지난 그 2019년부터 2020년 22년 3년 동안에 총선이 5번 치러집니다. 그렇게 정치적 변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위기에 예비군이 35만 명이 동명되고 강력한 그 통합력을 가진 국가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정치는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 결사체만 해도 10개가 그러니까 의석을 가진 120개 의석 중에 의석을 가진 정치 결사체가 10개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21일 날 네타냐후가 4개를 합쳐서 구구연정을 하죠. 그런데 이 구구연정 중에 여기 보면 독실한 시오니즘 당이 있는데, 여기에 리더인 여기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입니다. 이 국가안보장관은 국경의 경찰과 경찰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국가안보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47세인데요.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베잘렐 스모트리히라는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0년생이에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유대인 정착종, 팔레스타인 내에 유대인 정착종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팔레스타인과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적의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들은 유대인 정착종 사람한테 무기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정착존 자경단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뭐 이 정착존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총격을 가고 죽이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아랍인종을 차별하고요. 아까 나온 저 동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보였습니다만 알-아크사 폭동을 주한 전력을 가지는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서한지구 땅을 다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최근에 미국 업체에 그 총기 24,000정을 주문했는데요. 이 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예. 신베트는 이런 극우 정당의 정치 리더의 극단적 정착존, 이 학대 행위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장면.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실패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차례 중동 전쟁을 했고요. 가자와는 4번이나 전쟁을 했고요. 또 레바논에 아주 극단적인 헤즈볼라와 2번의 전쟁을 했고요. 또 인티파다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를 2번이나 거쳤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팔레스타인 아랍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평생 그들과 전쟁한 사람들이고 제가 말씀대로 신베트 모사드 최고의 정보기관들이고 말이죠. 또 이들은 이미 50년 전에 욤 키푸르 전쟁 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아그라나트라는 대부분장을 주도로 해서 조사위원회도 꾸렸고요. 정보 실패 요인을 다 따졌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과연 이들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한번 넘겨보시죠.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올해 정보기관의 판단 보고를 다룬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는 3가지 맹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너무 자만했다. 군사적 우월성이 강했다. 그리고 과학기술 시스템을 맹신했다. 스마트 장벽이 난공불락인 줄 알았지만 그리고 원격 조정하면은 사람도 안 다치고 아주 편하게 감시할 줄 알았지만 결국 원격 조정한 드론에 무너졌습니다. 과학기술로 만든 장벽은 과학기술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분석관들은 상상력이 결핍했다는 거죠. 그 많은 사전 워닝을 다 있었지만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못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컨셉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가자의 그런 무모한 행위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정보 판단의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하마스의 은닉과 방첩의 성공입니다. 그건 정보 실패이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정보 실패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중시 보는 것은 이스라엘은 미국 DNA식의 정보 공동체를 통할 조정하는 기능이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최고 정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사드 장이 아까 본 그 모사드 장이 최고 정보조정위원회를 위원장입니다만은 각 위원들이 힘이 동등해서 우월적 지위는 갖지 못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보 실패할 때 CIA는 뭐 했냐 이런 건데 사실은 CIA는 많은 워닝이 들어갔고요. 이번 공격이 있기 일주일 전에도 이미 로켓 공격이 있을 걸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신베트를 믿고 절대적으로 모사드를 믿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CIA 그 우수한 CIA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우연히 그 이번 11월에 포린 어페어스를 보니까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서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긴장이 팽배하다. 그러나 가자 위기는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11월이니까 그 전에 이제 기구가 들어왔겠죠. 기구할 당시에 제이크 설리반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 판단을 들었을 거고 이스라엘 판단은 가자는 괜찮다고 봤다는 거죠. 여기에 맹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도적 자금의 지원을 전용한다든지 하는 오랜 이란의 배후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스마트 장벽을 통해서 봉쇄했다고 믿었지만 그 봉쇄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하마스의 제가 그 예상을 보니까
연간 3억 불의 예산. 그중에 1억 불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고요. 카타르가 매달 한 3천만 불을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원이라기보다는 카타르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지금 전기도 없고 지금 어렵거든요. 그 전기를 공급하는 주민들 공무원들 전기 공급하는 돈으로 한 3천만 불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주민들의 취업을 한 15,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게 2007년 이후의 최대죠. 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연간 1억 불, 연간 아니고 1억 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죠. 이런 각지의 인도적 지원금을 이 하마스는 일종의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해서 그걸로 이제 살아가죠. 그것이 미천이죠. 그리고 이란은 오래전부터 무기를 댔고요. 기술을 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전쟁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언론은 일본은 충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쟁은 국가 단위의 구조적인 대결을 말하는 건데 과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일까 이런 의문도 있지만은 이 하마스의 뒤에는 이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첫 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다음 문제. 제가 이렇게 뭐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또 팔레스타인 국민의 삶에 얼마나 애환이 많고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장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우리의 함의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정은의 모험심이 자극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고요. 그건 북한의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 쪽은 전쟁 병리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북한이 공격한다면은 뭐 장사정포를 쏜다, 뭐 전술핵을 쏜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전례 없는 공격을 할 겁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공격. 정보 실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뻔한 스토리는 정보 실패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준비할 거기 때문에 말이죠. 뭐 DMZ나 지금 9.19 남북기반합의서가 정부가 비행 금지구역 조항 1조 조항을 이제 유예했습니다만은 결국 DMZ나 NLL의 국지 도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JSA 그 비무장 군에 이미 북한 초병이 권총을 찼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GPA를 다시 복원하고 했다고. 그 GPA는 이미 복원 전에 사실은 밑바닥에 다 군사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죠. 북한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지금 뭐 정부 이 전산망 이 지금 마비돼서 걱정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도 가능성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령도라든지 도서를 점거한다든지 해안, 후방 이쪽에 회색지대, 그러니까 공격 원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공격이 있을 걸로 보는 거죠.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정보 판단은 굉장히 비용이 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 없이는 안보 가이드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셔먼 켄트라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 정보의 분석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즐이 복잡하고 아무리 정교한 기술로 수집하고 축적해도 결국은 사려 깊은 인간을 대체할 정보기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려 깊은 인간입니다. 인간. 각 종사자가 정보기관, 군, 각 종사자가 자기한테 보이는 필수적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정보 실패는 그 빈도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거창하게 뭐 외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보기관이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요. 군의 정보 유통체계가 유연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유지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국정원이 미국 DNI식의 부문 정보기관에 대한 통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의 종적 개청성과 횡적 통합성을 잘 배합을 해서 통할 기능이 조금 점검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가자 봉쇄를 뚫은 이란의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은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대로
대러 무기 판매에 굉장히 좋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도 전 군수 공장을 가동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미국이 제공한 위성 정보로 컨테이너가 수백 개가 갔다, 수천 개가 갔다, 이것도 좋지만 저는 실제 현장에서 하나씩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공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쟁 병리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투키디데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는데요. 굉장히 함의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전쟁 병리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쟁 상태가 되면은 인간 본성, 인간의 지배욕에 기초한 무력과 명예욕이 드러난다. 이성의 정치와 가치가 존재된다. 거친 만용은 멋진 용맹이 되고 모든 것을 고려하는 사유는 겁이 많다고 인식한다. 신중함은 대범하지 못하고 하다고 보고 현명한 것은 무능하다고 보고 거칠게 열광하는 것이 남자답다고 본다.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받고 그 말에 반대하면 의심을 받게 된다. 음모 기도를 이성적으로 여긴다. 악행을 환영한다. 반대파의 좋은 의견도 반대가 강해질수록 자기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경계하고 부정한다. 보복을 중시한다. 화해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전쟁 병리하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김정은의 모험심도 걱정이 되지만은 우리 내부에도 혹 전쟁 병리학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